그다음 이제 뭐 어제 했던 거 다시 그 밑에 거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여기서 슬라이드 수를 좀 올리고요. 자, 호르몬 피임제 중에서 오랄 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랄 필, 얘는 이제 사용도 굉장히 오래됐죠. 이게 개발된 지가 아마 거의 한 30년, 40년, 네, 50년, 40년 이상 사용됐네요. 40년, 50년 전에 이 약이 개발됐고, 그리고 또 피임제로는 굉장히 사용량이 많고 가격이 저렴하고 또 약간 간편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복용을 하고, 그 다음에 피임 목적뿐만 아니더라도 치료제로도 많이 씁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치료제가 생리가 불규칙한 여성, 그 생리가 아주 짧았다가 길었다 이런 어떤 규칙적이 않는 여성이 이 약을 한 6개월 정도 복용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28일이나 단위로 이렇게 서서히 조절이 됩니다. 그런 약제로 좀 많이 쓰이고, 또는 이제 또 다른 마이오마나 이런 치료제도 실제 쓰입니다. 이 오랄필은 뭐 종류가 있는데 에스트로겐만 있을 수도 있고 복합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분리를 해서 각각 따로 쓸 수도 있고, 대부분 이제 합성 에스트로겐 이제 복합제가 좀 많죠. 얘가 하는 일은 체내에 난소 자극 호르몬이죠. FSH죠. 그 다음에 항체 호르몬. 여러분 아시겠지만 난소 자극 호르몬과 항체 호르몬이 결국은 오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만들어내는 전 호르몬이잖아요. 얘는 에스트로겐을 만들고 얘는 프로게스테론을 만드는 건데, 결국은 이러한 합성 이런 복합제는 요런 분비를 억제시켜서 결국은 배란 자체를 안 하게 하는 그런 약제로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효과는 굉장히 좋아요. 효과 좋고 간편하고 저렴하고, 그죠?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은 하는 기능은 이 호르몬 자체들이 난관의 기능을 방해합니다. 난관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죠. 난관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게 되면은 이 수정체를 자궁으로 보내주잖아요. 그 다음에 자궁 내막이라든지 자궁 경부의 점액의 변화로 착상이 안 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녹화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착상이 잘 안 되게 하는 이러한 효과. 우리가 착상이 안 되게 하는 루프 같은 경우도 착상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아주 그 피임 효과가 좋습니다. 장점은 효과가 100%다.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복용. 빼져먹지 않고 원하는 주기대로 복용만 해주면은 크게 문제가 없이 그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월경 주기를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피임 이외에 월경의 주기가 불규칙한 사람들 임신이 잘 안 되거든요. 배란도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월경 주기를 조절을 하기를 원하는 치료제로도 얘가 쓰이고,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성관계를 하든 안 하든 내가 만약 어떤 목적이 뭐 피임이든 뭐 이런 치료제든 매일 복용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용도 내가 먹었던 그 시기에 항상 맞춰서 먹어야 돼요. 아침, 저녁이면 저녁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빠뜨리지 않고 먹어야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 부작용이 많지는 않은데 간혹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심부터 그다음 부종이 좀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점적 출혈, 생리량이 많다가 좀 주는 경우도 간혹 일시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뭐 식욕 증가 이런 게 있거든, 부종. 그 다음에 자궁 출혈 이런 것들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피임약보다는 좀 부작용의 보고가 좀 적다라고 알시면 되겠습니다. 금기증이 3가지로 나누어요. 절대 죽어도 먹으면 안 되는 사람, 당연하죠. 암이에요.
호르몬제가 들어있는 모든 비임제는요, 암 환자, 그 다음에 마이오마라든지 이런 환자들 앞에 다 좋지는 않아요. 여기는 이제 상대적인 금기증인데 이럴 때는 먹을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을 방해시키는 프로게스테론 제제만 먹어서 자궁 건조를 줄이는 그런 치료제로 쓰긴 쓰지만 어쨌든 암, 그 다음에 혈전, 그 다음에 심혈관에 문제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동맥계 어떤 뭐 동맥경화라든지 동맥에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것도 왜냐하면은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이 호르몬이 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혈액을 응고시키는 즉 좀 더 진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생긴다든지 몸에 혈장이 있는 사람들은 프로게스테론 제제를 가능하면 먹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게 또 강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색전증, 혈전이잖아요. 그다음 순환기, 유방, 암, 캔서 환자는 에스트로겐 먹으면 지약이에요. 캔서 환자가 에스트로겐 먹는데 이거는 뭐 캔서 셀을 훨씬 더 성장을 확 시키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임신 때는 뭐 100% 먹으면 안 될 거고 어쨌든 암, 자궁암, 난소암 뭐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절대 금기고요. 상대 금기도 지금 요거 있어도 약 권장하지 않아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먹어야 할 때는 자궁 건조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이 아니라 프로게스테론이 제제가 된 그런 오랄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에스트로겐을 다운시키니까 건조기 사이즈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먹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담낭, 산욕기 당연한 거죠, 그죠? 그리고 편두통, 고혈압도 혈관 질환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도 실제로 상대적 금기증만은 금기증 안에 들어갑니다. 주의할 점은 이제 복용을 방법이거든요. 복용 방법이 체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전체적으로 복용을 내가 오늘 먹은 거 잊어버렸다. 전날분을 내가 만약에 오늘 아침에 복용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복용을 못했어요. 그러면 오늘 밤에 내가 알았으면 무조건 내가 오늘 아침에 못 먹어서 다시 먹어야 됩니다. 그 도세지가 채워져야 되거든요. 먹고 다시 정해진 시간에 그날을 다시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복용을 못했으면 저녁에라도 기억나면 먹어야 되고 내가 만약에 그 뒷날 내가 아침에 8시 먹는 데까지 못 지냈어. 그럼 8시 밖에 먹을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국가고시나 이런 데는 항상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복용할 때 먼저 앞에 것을 먹고 다시 정해진 시간에 그날 거를 먹는다. 그래서 중단 시 그 주기의 복용을 맞추는 즉 일주일 단위로 끊으라는 거예요. 일주일 단위로. 그 복용 시기라는 거는 3주가 정상 복용 시기잖아요. 요걸 다 먹고 스탑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임신을 원할 때는 다른 피임을 좀 하는데 주로 오랄피를 피하고 기타 그거 정도. 잠깐만요. 잠깐 그래서 임신을 원할 때는 오랄피를 일단 스탑을 하고 콘돔이나 이런 호르몬하고 상관없는 거 실제로 2개월도 조금 짧기는 한데 그래도 최소 2개월을 사용하다가 임신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경구 피임약의 사용법은 참 중요해요. 시험도 참 잘 나오는데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고 정말 디테일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디테일한 내용이 303페이지, 여러분 302페이지에 나옵니다. 302페이지. 꼭 책을 한번 꼭 보도록 하십시오. 자, 복합경구 피임약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임약 또는 오랄필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에스트로겐과 합성 프로스탄 복합제가 좀 많다. 효과적이다. 가장 인기 있다. 이런 말 나오죠. 그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대부분의 경우 호르몬에 의한 월경은 마지막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고 나서
1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다. 복합 경구 피임약은 다음 방식 중에서 하나를 사용하여 시작하고 21일 또는 28일 동안 매일 복용한다. 자, 여기서 21일, 28일인데 21일 필 약제가 있고 28일 약제가 있어요. 이건 왜냐면은 21일 약제는 21일 3주죠. 3주 동안 이 호르몬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먹는 약이 21일이고 28일 제제는요. 요 중간 일주일 있죠. 이거는 일주일은 비타민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은 내가 먹고 요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먹어야 되는데 요걸 혹시 잊어버릴까봐 그냥 일주일 동안은 그냥 비타민제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은 호르몬, 3주는 호르몬, 요 일주일은 비타민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먹으라는데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작하는 방법이 있는데 1일차, 예를 들어서 오늘이 6월이니까 오늘 6월 1일 날 스타트를 할 수 있고 아니면 한 주 일요일에서 스타트를 해서 일월 화수목금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있고 빠른 시장은 내가 오늘 6월 2일이잖아요. 6월 2일 그러면 오늘 내가 약을 받았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 6월 3일부터 먹는 거예요. 그럼 난 항상 6월 3일 스타트 때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자기 어떤 습관하고 같이 연결해 주면 좋아요. 연결해 주면 좋고. 근데 이제 가장 좀 많이 쓰는 게 주로 요 요법도 많이 쓰고 뭐 이제 만약에 이제 요렇게 되었으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먹어야 되지만은요. 뭐 예를 들어서 6월 1일 1일차로 1일에서 말일까지 이런 식으로 먹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효과 좋고 이게 딱딱딱 아교가 맞춰지는 주별로 먹는 거예요. 주별. 그럼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먹고 마지막 주는 오랄 이제 비타민 먹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4주 패턴으로 가는 요게 훨씬 더 좀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 1일로 시작하면은요 한 달에 4주가 되는 주도 있고 5주가 되는 주가 있고 며칠 3, 4일이 남는 주가 있거든요. 그럼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의사들은 보통 주를 많이 먹으라고 주별로 먹으라고 많이 좀 권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럼 끝나는 시간이 일요일 시작이니까 토요일 딱 마치니까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복용한 방법이 있고 그럼 책입니다. 1일차 시작은요. 월경주기 첫날에 약을 먹기 시작한다. 이 방법은 첫째 주기의 배란을 방지하므로 대체 방법이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은 1일차라는 거는 6월 1일도 되지만 월경주기 첫날에 약을 먹기 시작하는 방법으로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첫째 주 4일, 5일에는 이제 배란 그게 뭐예요? 별로 우리가 피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다음 이제 일요일 볼게요. 월경 주기가 끝난 이후에 일요일에서 시작해서 약을 먹기 시작해서 토요일에 끝난다. 그래서 1, 2, 3주 해서 4주가 먹고 빠른 시작은 그냥 오늘부터 내가 오늘 병원 갔다 왔다. 오늘부터 아니면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먹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제 본인이 선호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더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만약에 이제 나는 빨리 비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오늘부터 스타트하는 방법도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 책에 보면은 마지막 약을 복용한 지 7일 후 21일용 비임약을 복용하는 주기, 이건 21일 주기로 했잖아요. 그 다음 28일은 7일은 이게 위약이라 그러죠. 비타민 C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일주일에 만약에 멈추지 않는 것은 복용 있지 않으니까 주로 또 28일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그 옆에 그 밑에 복용은 언제 먹느냐 보면 위에서 5째 줄 경구 피임약은 매일 거의 같은 시간에 먹고 일반적으로 아침에 일어나거나 저녁에 잘 때 먹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경구 피임약은 일주이주 복용 중 2일 복용을 잃을 경우 2일간 하루 2알씩 복용하고 그 다음에 1, 2주 중 3일 이상 복용을 했을 경우 복용 중 2일 했거나 2일 복용이 있었을 경우 남아있는 경구 피임약을 버리고 새로운 약을 시작해야 된다. 자, 이 말 헷갈리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디테일하게 시험은 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복용을 만약에 2일을 잊었으면은 하루에 2알씩 복용하고 이제 도세지를 채우라는 거잖아요. 채우라는 거고. 그 다음에 3일 이상 복용이 남았을 때 이제 줄을 보고 이제 일주일 중에서 3일이니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빼버리고 다시 이제
주를 스타트 하라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입니다. 부작용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나옵니다. 부작용 아까 이제 아까 금기도 있었지만은 부작용 보시면은 쭉쭉쭉 내려와서 여기 있죠? 표 28-2 경구 피임약의 부작용 볼게요. 여기서 가장 많은 부작용이 지질대사의 변화가 일어나. 이게 아까 프로게스테론 때문에 그랬다 그랬고, 그 다음에 지질대사니까 뭐 뇌졸중이라든지 고혈압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혈전이 좀 잘 될 수가 있고 프로게스테론 때문에 그랬고, 그 다음에 성욕 감퇴, 우울 다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 위에 일반적으로 금기증이 나와 있죠.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합병증, 금기증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막 더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있는데 참고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1일차라는 거는 1일차는 생리 끝나고 1일 아니라 생리 끝나고 1이 되네요. 제가 또 착각했네요. 아니, 잘못 말씀드렸네요. 생리 끝나고 아니요. 생리 끝나고 생리 시작하는 첫날 생리 주기 첫날이니까 생리 시작하는 첫날 그 뜻이에요. 네. 착각했습니다. 생리 시작하는 첫날 이거 좀 착각했습니다.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피임제 중에서 근교 피임약 아까 제가 했던 거고 이거가 나왔죠. 그죠? 부작용에 보면 지질대사, 고혈압, 그 다음에 혈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밀도 지방 이런 것들이 콜레스테롤 부작용이네요. 이거는 프로게스테론 효과. 이렇게 LDH를 낮추는 거니까, 그러니까 LDLC가 올라간다는 그 좋은 콜레스테롤 감소시킨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나쁜 콜레스테롤 증가시키고. 결국은 이제 몸 안에 지질 대사가 이제 혈전이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죠? 장점은 얘기했지만 규칙적으로 월경량, 그 다음에 월경전 증후군도 조금 줄고요. 배란통도 조금 준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피 호르몬적인 경피. 아까 우리는 피부에 이식하는 것도 있지만 피부에 그냥 스티커처럼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조금 좋아요. 근데 좀 편하고 좀 쉽고 그죠? 그래서 일주일 붙이고 3주 붙이고 일주일 쉬고 그리고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보다 혈전 정맥년에 색전증 유발이 더 높고요. 그 다음에 동전 크기의 패치를 이렇게 붙이는 방법입니다. 그 효과는 좋습니다. 가격도 편하고 사용이 쉽죠. 근데 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게 문제고, 그 다음에 질내 피임약이라서 누바링이라서 질 안에 이 호르몬제가 들어있어요. 자궁경부에 들어있어서 이것이 이제 복합 피임 역할을 하는 거죠. 질내 피임이고 잘 구부러지고 부드러워지고 3주 동안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7일간 또 제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제거해서 씻어서 또 다시 넣기도 하고 합니다. 이게 질내 피임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만 단독되어 있는 약제도 있어요. 프로게스테론만. 그래서 이걸 또 미니필, 오랄필하고 좀 약간 다르죠. 이런 것들은 프로게스테론 단독 알량은 주로 이제 뭐 유수유부에게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약들은 뭐 마요마라든지 어떤 그 자궁 안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로 좀 사용하기도 합니다. 부작용은 뭐 이런 것도 같이 나타나고 에스트로겐 성분을 사용하지 못하는 여성이 사용하고 에스트로겐 자체를 좀 더 이제 눌려야 돼요. 저하시킬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복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데포프로베라라고 넥스플라톤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IVIM용이에요. IM 또는 SC용이고 보통 이제 투여는 뭐 이렇게 이주 간격으로 투여하고 그 다음에 자가주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꼭 모든 약을 쓰거나 비임을 할 때는 임신 반응 검사를 당연히 하는 거죠. 그죠? 프로게스테론 단독 비임은 수유 중인 여성, 프로게스테론 또는 구리 비임 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여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경구 비임약을 매일 먹는 것을 잘 잊어버린 여성, 그 다음에 부정 출혈이 없는 여성, 이런 것들 모두 안전하며 가액적인 비임이 있습니다. 모든 여성들은 골 소실을 방지하기 때문에 매일 운동을 하고 비타민 D와 먹습니다. 비임제 자체가 약간 에스트로겐 대부분에 저하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골 소실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비타민 D와 칼슘제를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교 후 비임이 있습니다. 성교 후 비임은요, 우리가 이제 응급 비임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응급 비임이라고 하면은 어떤 무방비 상태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성교를 당했을 때, 그죠? 그럴 때 또 성폭력 당했을 때, 어떤 임신을 했는데 좀 비임에 대한 불안이 있을 때, 이럴 때 주로 이제 쓰는 것이 응급 비임법입니다. 이거는 그냥 쓸 수는 없고 병원에서 처방이 있어야 사용해요.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성폭력의 어떤 성행위 또는 성폭력 방지 이런 걸 위해서 하고, 중요한 기전은 수정란이 착산되기 전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오늘 내가 성폭행을 당했어. 원하지 않은 했어. 혹시나 내가 아기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내일 바로 병원에 가야 됩니다. 가서 바로 이 약을 바로 씁니다. 바로 쓰고 나서 또 한 번 더 써, 두 번 쓰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처음에 그 성관계를 하고 나서 뒷날이나 늦어도 이튿날까지 하게 되면 착상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착상이 됐다는 건 어쨌든 여기서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오는 길이 있잖아요. 이게 보통 이틀에서 3일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3일 이상 걸리면서 여기에 착상이 돼버리면 이건 효과가 없어요. 착상되기 전에, 그래서 성교 후에 바로 병원에 가야 됩니다. 임신이 되었을 효과 없어요. 근데 임신이 들어가도 이 약이 들어가도 아기 기형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성교 후 72시간 내에 한번 3일까지도 보통은 이틀 3일 이내 한번 복용하고 먹고 다시 12시간 뒤에 한 번 더 먹고 이렇게 하면은 75%의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다는 게 이제 인정이 되는 거는 일주일 이내에 만약에 질출혈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비임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질출혈이 없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정자가 난자가 수정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어쨌든 질출혈이 있다 이러면은 성공했고, 질출혈이 없다 그러면 임신이 안 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또 이런 것도 72시간 한 번만 복용한 약도 있습니다. 그 다음 주혈점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암, 그리고 혈전에 관련 문제, 혈전. 그죠? 고혈압, 혈전이죠. 이런 거. 뇌졸중도 결국은 혈전 문제잖아. 그죠? 그리고 이런 게 위험합니다. 부작용, 오심두통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응급비임의 유형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약 이름이 여러분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종류의 약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응급비임은 좀 시험이 잘 나오는데 응급비임이 만약에 효과가 있다 이런 거는요. 여기 이제 출혈이 있다.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출혈이 있었으면은 확실하게 비임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출혈이 없다. 그럼 임신이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임신이 되었는데 출혈이 없다. 그러면은 이 얘가 아직 못 먹힌 거예요. 임신이 더 지속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 검사를 보통 합니다. 해보고 임신이 되었다면 이 약을 쓰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좀 애매하게 임신의 의향성이다 이럴 때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임법이에요. 여기 이제 연구 비임법, 남성은 정관을 자르는 방법, 여성은 이제 난관을 자르는 거죠. 이거 보시면은 이제 방광이 있고, 여기 이제 정낭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와서, 요 간이고, 요거는 정관입니다.
정관을 부분을 잘라서 양쪽으로 묶는 거죠. 이걸 갖다가 연구 정관 불임술을 합니다. 최근에는 정관 미세술로 다시 복원이 가능해요. 합니다. 임신 확률은 이거 왜 이렇게 돼 있냐면은 여기에 고안에 이미 정자가 내려와 있으니 이게 좀 오래 살 수 있어요. 이럴 때 임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임신 확률은 요 수술 복원했을 때 확률입니다. 조금 떨어지만 그래도 80% 있죠. 난관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난소 여기 두 개를 자릅니다. 자르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시 이후에 리피어 다시 성형 수술을 해줄 수 있어요. 해줄 수 있습니다. 제왕절개를 한다든지 기타 배에 맹장 수술하러 들어갔다가 수술하기도 하고요. 하기도 합니다. 개복 수술할 때 주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유산 이후 또는 임신이나 산육기가 아닌 여성의 중간 휴식 기간에 시행하는 복강경 수술도 있습니다. 즉 유산 이후에 아기가 들어서기 전 중간에 이럴 때 복강경 수술을 통해서 이걸 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 불임술이죠. 연구. 그 다음에 남성 피입 중에서 콘돔면 같은 경우는 그냥 연구는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남성 피입부. 남성 피입부 콘돔은 현재 사용되는 남성 피입 유일한 때고 남성은 호르몬 요법은 거의 안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남포 자극 호르몬이 고안 세포 기능을 차단해서 하는 방법, 정자를 생산을 방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남성은 주로 아까 했던 정관 절제술, 오랄 여성 호르몬, 콘돔 이런 두 가지 종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쨌든 가족 계획이고요. 시간이 한번 처음부터 한번 힐리 훑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들. 자, 가족 계획에서 가족 계획의 피임의 개념, 그죠? 개념도 좀 중요하죠. 개념도 좀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표준일 방법 중에서 월경요법이죠. 지금 이 그림이잖아요. 월경요법 그림은 월경요법 그림. 월경요법 그림 어디 갔죠? 월경요법 그죠? 그래서 월경 1에서 거꾸로 14일 또는 생리 시작일로부터 2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14일이거든요. 앞뒤로 14일 이런 거 하시고 좀 이거는 항상 중요합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블링스 배란법과 월경요법은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아요. 묶어서 보시면 블링스 배란법은 점액을 보는 점액의 견사성을 보는 걸 했습니다. 정산체온법이 이것도 앞에 이거하고 같은 월경요법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얘는 달력이 아니라 그냥 날짜를 보고 계산하라는 거고 이거는 기초체온법은 기초체온을 측정해서 날짜를 잡아내라 이러는 거니까 어찌 보면 구조적으로 같은 거죠. 기초체온법은 매일 측정하게 하고 부인용 하시를 체온하고 그 다음에 언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 시기 요 날 내려가는 이날 14일이 배란달이 아니라는 거예요. 15, 16일이 요 두 날이 배란일일 거예요. 그죠? 요 기준으로 해서 떨어졌잖아요. 요게 배란일, 요 시기가. 배란, 고온에서, 저온에서 고온으로 올라가는 것이 배란. 이때 한 3일간은 금욕하면 됩니다. 왜? 정자가 살아있는 시간이 3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유적 무혈급표 금융 이런 것들은 그냥 이건 별로 요즘은 학설이 이렇게 100% 아니기 때문에 많이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살정제 그렇고 남성 콘돔은 좀 알아놓으시면 좋죠. 장단점. 자력불을 밀고 루프입니다. 루프의 장단점. 네, 장단점이죠. 장점, 단점, 부작용.
메스프라노 이런 것도 좀 중요해. 이런 것도 좀 잘 쓰면은 좋죠. 네. 그 다음에 오랄필에 중요합니다. 오랄필 조심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장단점이 좀 중요하고요. 부작용, 요 정도 금기점 이런 것들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거는 책에서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경피, 빔제, 질레누바리, 그 다음에 오랄필, 미닐필, 대포, 주사죠. 모닝필. 모닝필은 아까 오랄필하고 같이만 프로게스테론 제제만 있다 그랬죠. 그죠? 요거는 응급필이죠. 응급필 중요합니다. 네, 별 두 개. 여기서, 이게 비임이 됐다 확인한 거는 질출 언제 한다? 72시간 이내에 한 번 하고 12시간에 한 번. 물론 뭐 72시간에 한 번 하는 것도 있어요. 확률은 75%니까 좀 좋죠. 높죠. 그죠? 그 다음에 연구술, 정관절개술, 난관절개 연구죠. 그래서 필 공부에서 뭐 일시적인 필, 연구필 또는 지속형 다르죠. 일시필은 그냥 콘돔 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날짜 계산하는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지속형은 구포, 3년 쓴다 이런 것들이 다 3개월도 지속형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연구는 난관, 정관, 절제술 이게 연구 필리학으로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 남성 피임은 이제 콘돔이죠. 그래서 콘돔이 그냥 아주 간편하고. 자, 여기까지가 28장입니다. 28장까지 해서 기말고사로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문제 좀 작은데 제가 문제를 내보고 만약에 너무 작으면은 모의고사를 좀 한 개 드릴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만 가지고 기말고사를 하겠습니다. 강의를 다 들어야 출석 체크가 하니까요. 잘 들으시고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 기말고사에 또 잘 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